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개인의 손땀에 맞춰서 이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는 방법, 또 사이즈가 다르게 나왔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짧은뜨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코를 세지 않고 챙의 각도를 조정해서 마음에 드는 책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챙이 이렇게 평평하게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또 플러피에처럼 이렇게 아래로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너울지는 모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버킷햇처럼 좁은 폭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도 있죠. 어떤 모양으로 할지 정하셨다면은 끈을 끼우는 게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챙 뜨기 전에요. 이렇게 끈 끼우는 고리 있죠? 이 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자막으로도 넣어 드릴 건데요. 이 고리를 만들려면은 평단 부분 있죠? 네, 코늘림 없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마지막 단 한 단을 남겨주세요. 네, 이미 여기까지 다 떴다면은 고리를 뜨고 싶을 경우에 한 단만 풀어주세요. 네, 이제부터는 공통사항이에요. 전체 코수를 등분을 할 건데요. 요 표시링이 필요합니다. 고리를 만들 경우에는 표시링이 없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시작했을 때 요 시작 코수가 7코였다면은 7개, 6코였다면은 6개.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다른 색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같은 색이 여러 개가 있다면 조금 더 구별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이제 같은 색이 여러 개가 없다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특정 색깔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표시링이 갑자기 없으시면은 옷핀이나 또 다른 색깔 실 있죠? 짜투리 실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요 걸어 놓은 위치를 이동하면서 뜨는 게 아니라 완성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로 묶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7의 배수로 코를 계속 늘렸기 때문에 7등분을 할 건데요. 이 머리 둘레를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코수를 세세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금 모두 다 코수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같은 실로 모자를 여러 개를 떴는데 100코인 것도 있고 뭐 102코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7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적당히 간격이 비슷하게 전체를 이제 나눠 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코수가 100코일 때요. 7코씩 14번을 하면 98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코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코씩 나누다가 두 군데에만 15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 14, 15, 또 14, 14, 15 하고 14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코를 나눠주면 7등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코수에 맞게 간격을 조정을 해서 등분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고리를 만들 분은 그 고리 자체가 이 표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핀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몇 코 간격으로 고리를 만들지 그 메모만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핀을 꽂을 때는 이 코 머리가 아니라 이 이랑뜨기를 하던 중이었다면 이렇게 지금 저처럼 앞쪽 반코에 핀을 걸어 주시고, 이랑뜨기가 아니라 일반뜨기 이렇게 코머리 두 가닥에 다 바늘을 넣어야 된다면 그 아래 코의 다리 부분 있죠? 네, 다리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다른 색깔로 걸어 놓은 거는 단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뜰 때 어디가 한 단의 경계선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의 시작과 끝 경계선에 다른 색깔 하나를 걸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등분한 개수만큼 해서 네, 표시를 합니다. 저는 7등분을 이렇게 해 놨고요. 이제 끈 끼우는 고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같은 실로 사슬끈을 떠서 끼울 때,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을 때는 한길 긴뜨기를요, 그 한 단 아래에다 뜹니다. 보세요. 이랑뜨기를 하고 있었을 때는 요 한 가닥씩이 지금 남아 있죠. 여기에 걸어서 뜨면 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요, 바로 다음 코, 원래는 여기가 지금 뜰 자리잖아요. 하나만 더 내려가 주세요. 하나 내려가서 여기 밑에 요 한 가닥 있죠? 여기에다 바늘을 요렇게 넣어서 한길 긴뜨기 떠 보세요.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정도는 이 지금 뜨고 있는 요 단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으면 되는 거겠죠? 요렇게 하면 이 아래에 인제 공간이 생겨서 나중에 이렇게 끈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 놓고 지금 바로 다음 코에다가 근데 한 코를 지금 비워 두세요, 여기. 왜냐면 지금 이 코 머리에 뜨지 않고 하나 내려가서 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뜬 걸로 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를 다 뜨면 코수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지금 평단의 마지막 단이에요. 이 고리를 뜰 때는요. 챙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코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요 고리 바로 뒤에 있는 코, 요거 한 칸은 비워두고 그 다음 걸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 간격을 일정하게 지금 맞춰 놓으셨잖아요. 그 간격마다 요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랑뜨기가 아닐 경우에는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걸어뜨기 하시면 돼요. 그죠? 한 단, 두 단 아래에다가 요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뜹니다. 걸어뜨기로 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제 끈을 끼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본을 끼울 경우, 쪼끔 이게 이 폭이 좀 더 넓어야 될 때는 두 길긴뜨기, 세 길긴뜨기, 네 길긴뜨기, 네, 이 원하는 폭에 따라서 방법이 있겠죠. 두 길긴뜨기는 한 칸을 더 내려갑니다. 밑에 단에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뜨기, 또는 이랑뜨기일 경우에는 앞쪽 요렇게 한 가닥이 있으니까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 넓으면 세 번 감아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다가 요렇게 걸어뜨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올라오면 보세요. 이렇게 넓은 폭의 끈이 생기죠? 네. 요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 폭에 맞는 리본이나 레이스를 끼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3호 바늘로 코팅 린넨실 이용해서 8배수로 지금 코를 늘려서 만들었던 모자인데요. 그래서 요 지금 끈 끼우는 고리를 8개를 만들었어요. 8군데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끼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폭이 넓을 때는 요 고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약간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죠. 그럴 때는 사실은 하나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넓은 끈을 끼우고 싶을 때는 한 군데만 길게 그 폭에 맞도록, 그 끼울 리본보다 약간 좁은 폭으로 해서 요 고리를 한 개만 만드시고, 나중에 여기 한 군데만 고정이 돼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에서 뭐 리본을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끈의 개수는 사실 디자인에 따라서,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요 끈 끼우는 고리를 나는 그냥 깔끔하게 두 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다 두 개만 만들고요. 그다음 단에 챙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분을 해서 인제 소개해 드리는 방법으로 챙을 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고리의 개수를 꼭 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마음에 들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뜨는 방법 요렇게 보여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인제 요거 없이 이제 챙 뜨는 거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 챙의 각도가 결정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네, 코를요, 일정하게 우리가 지금 등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코수만큼을 계속해서 늘리면 평평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고 짧은 챙 있죠? 네, 이런 모양일 경우에는 평평하게 단마다 계속 코를 늘리다가 요 넓이가 적당할 때 고만 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플로피햇은요, 평평하게 넓게 계속 늘립니다. 그런데 이 실이 아무리
빳빳한 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막 풀먹이고 뭐 와이어를 넣고 그러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착용을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게 돼요. 네. 이 모자 챙을 한번 봐 주세요. 요거는 착용을 하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구불구불 자연스럽게 곡선이 생기는 디자인인데요. 이거를 평평한 바닥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는 평평해요. 이거를 코수를 일부러 더 늘려서 일부러 주름을 잡아서 만든 게 아니라 평평하게 늘리는데 챙이 넓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프릴챙이랑은 다른 느낌이죠. 좀 우아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고 햇빛을 또 많이 가려주는 그런 모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요 스타일일 거예요. 버킷햇은 이제 주름 없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적당한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죠. 이럴 때는 코 늘리는 단을 3번을 하고 네. 그다음에 늘리지 않는 단을 1번 넣어 주는 거예요. 3대 1 이에요. 요렇게. 음. 네 지금 보시면 요게 인제 착용했을 때 모습은 지금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요. 착용했을 때 모습은 또 달라요. 요게 이제 착용을 하면은 좀 이 정도 지금 제가 그림에 그려 드린 것처럼 요 정도 폭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게 3번은 늘리고 1번은 안 늘리고 3번 늘리고 1번 안 늘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만든 각도예요. 그리고 이제 더 좁게 아주 그냥 살짝 챙이 별로 없는 듯이 이렇게 살짝만 떨어지게 할 수도 있죠. 네. 비니는 아니고 비니보다는 약간 챙이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지금 적어 드렸어요. 한 단은 늘리고 다음 단은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인제 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살짝만 퍼지게 돼요. 그러면 적당한 내가 원하는 그 길이에서 인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요. 그렇게 완전 비니처럼 좀 붙는 그런 너무 좁은 폭은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 지금 요거랑 요거의 중간 정도. 이거는 코늘림을 2번 늘리고 1 번은 안 늘렸어요. 그니까 이게 인제 한 단마다 똑같이 그 등분해 놓은 코수만큼이 늘어나요. 핀을 걸어 놓은 코수만큼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늘리지 않는 단을 어떤 간격으로 끼워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각도가 평평한 거서부터 점점점 좁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평평한 거는 단마다 계속 늘리는 거고 네 요거는 3번 늘리고 1번 안 늘리고 요렇게. 그리고 2번 늘리고 1번 안 늘리고 더 좁은 건 1번 늘리고 1 번은 안 늘리고. 요거를 반복하는 것만큼 또 인제 챙의 길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자도요. 여기서 챙을 요렇게 살짝 짧게만 요렇게만 뜬다면 썼을 때 핏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코수를 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핀 표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또 기본적인 규칙이요. 이 핀 걸린 자리 근처에서 코를 늘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데에서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쭉 코 늘린 자리가 또 표시가 나겠죠. 그리고 약간은 좀 각이 지고 좀 울퉁불퉁한 책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 번은 핀 있는 자리에서 코를 늘리고 다음번에 코를 늘릴 때는 이 핀과 핀 사이 중간에서 코를 늘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것도 똑바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서 약간씩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골고루 코를 분산시켜서 코를 늘려야 좀 더 반듯하고 좀 매끈한 그런 책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핀 있는 곳에서 늘리고 그다음은 중간에서 늘리고 다시 핀 있는 곳에 그다음은 중간에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인제 그 규칙을 따르는데 그 사이사이에 늘리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그 단을 어떤 간격으로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책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되시겠죠? 요게 다예요. 네. 이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모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뜨면서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네, 단과 단 사이 경계선에는 조금 더 내가 알아보기가 쉽게 좀 다른 색깔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제 챙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첫 코에서 같은 자리에 두 코를 이렇게 떠서 코를 늘려요. 그리고 다음 핀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뜨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추느라고 여기에서 코수를 조절을 하잖아요. 다른 영상이나 다른 도안을 보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설명한 대로 따라서 했더니 내가 원하는 사이즈랑 달라서 임의로 조금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아 그러면 나중에 챙 뜰 때 헷갈리지 않을까?' 여기서 나는 다른 코스로 했는데 그러면 챙은 어떻게 떠야 되지? 여기에서 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저처럼 이렇게 등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게 뭐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한 바퀴 돌 동안 7 코가 늘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코수가 몇 코이건 지금 이 실이 어떤 실로 떴건 뭐 사이즈가 아동 사이즈 이건 어른 사이즈 이건 구별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냥 챙 뜨는 방법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코씩 뜨다가 핀 걸린 자리가 오면 이 핀을 빼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 꽂아 놓는 거예요. 핀 걸린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두 개 이렇게 코를 늘립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 단을 떠 볼게요. 그런데요 인제 챙을 뜰 때요. 요게 처음에는 전체 이 코수에서 7 개만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한 5-6단 뜰 때까지도 '이게 지금 챙이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다 보면 이런 책 넓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뭐 이런 모양이 안 나올까 봐 막 임의대로 코를 더 늘려서 이렇게 뜨면 나중에는 오히려 좀 과한 그런 프릴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코를 막 늘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평평한 챙도 되고 너울지는 챙도 되고 이렇게 원하는 폭이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긴가민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한 단에 7 개씩만 늘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보세요. 요 핀 걸린 자리에 지금 두 코 뜬 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떠서 지금 7 코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아직 챙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네, 그렇게 구별이 막 또렷하게 되지 않고 매끈하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더 막 코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다른 색깔 걸어 놨죠? 여기까지 오면 지금 한 단을 다 뜬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에 코를 한 번 더 늘릴 건데 그때는 쭉 가다가 여기 중간쯤에 핀하고 핀 사이 중간에서 코를 늘립니다. 그리고 또 쭉 한 코씩 뜨다가 그다음 중간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코를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쭉쭉쭉 뜨면서 코 늘리는 자리만 잊지 않고 네 그렇게 코를 늘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다 보면은 이제 핀 있는 데서 떠야 될 차례인지 중간에서 떠야 될 차례인지 그게 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제 요게 폭이 넓어질수록. 근데 그럴 때 그게 꼭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각지이지 않는 그런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꼭 정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아니면 뭐 며칠 만에 다시 잡았을 때 어디에 뜰 차례인지 구별이 좀 어렵다 하실 때는 그냥 핀 있는 근처에서 네 그쪽에서 코를 늘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고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핀 없이 고리 있는 데에서 한번 늘리고 그다음 코 늘릴 때는 고리랑 고리 사이 중간에서 늘리고 여기 코 늘린 자리 보이실 거예요. 네, 그다음 단에서는 또 고리 있는 데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라인에 이제 살짝 퍼지는 버킷햇일 경우에는 핀 있는 데서 한 번, 그 다음 단은 핀 사이 중간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코늘림 없이 한 번. 네, 이렇게 세 단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는 만큼 챙이 길어지고요. 네, 짧은 챙으로 뜰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좀 더 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챙이 넓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퍼지는 게 싫고 내려가다가 조금 나는 그냥 더 일직선으로 좀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규칙을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계속해서 똑같은 규칙만 반복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두 단 늘리고 한 단 안 늘리고 두 단 늘리고 한 단 안 늘리고 그다음에서는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에는 늘리지 않는 단을 한 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 라인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심플한 스타일에서 좀 자유롭게 좀 쉽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마음에 쏙 들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실의 재질에 따라서 또 요 짧은뜨기를 뭐 조금 들어 올려서 뜨느냐 아니면 더 짧게 뜨느냐 이런 뜨는 습관에 따라서도 약간 그 느낌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몇 번 해 보시면은 나한테 맞는 그런 규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은 거예요. 실 종류, 거기에 사용한 바늘, 뭐 몇 코씩 늘렸고 몇 단에서 어떻게 했었고 네 뭐 이렇게 해 봤더니 그다음에 고치고 싶은 부분은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다음번에 뭐 같은 실로 아니면 다른 실로 뜰 때도 이제 고게 기록을 해 놨던 게 참고가 돼서 원하는 대로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원칙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는 인제 변형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머리둘레에 딱 맞게 잘 맞추는 방법도 알았고 이제 그다음에 평단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이 부분에 여기서는 코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무늬를 넣어 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쭉 오다가 중간쯤에만 약간 살짝씩 이렇게 구멍 무늬를 좀 이렇게 사슬로 해서 한 칸씩 건너간다든지 네 중간에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와 짧은뜨기를 뭐 좀 섞어서 떠 본다든지 이렇게 응용을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챙 부분에서도 요 맨 끝단에만 또 이렇게 구멍 무늬나 살짝 이렇게 뭐 조가비 무늬나 그런 무늬를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줄무늬로 배색을 또 넣어 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다양한 나만의 그런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요거 두 개 다 저는 맨 마지막 단을 짧은뜨기로 그냥 끝낸 게 아니라요. 빼뜨기로 한 단을 떴어요. 여기 결 보이세요? 네. 요렇게 뜨면 조금 더 그냥 짧은뜨기만 뜨다가 마감하는 것보다 좀 더 끝단에 어떤 그 테두리 느낌을 주고요. 좀 더 이렇게 챙 끝에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짐이 좀 덜하고요. 네. 그래서 요 끝단에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빼뜨기를 계속 코마다 하나씩 빼뜨기를 쭉 떠서 한 바퀴 돌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빼뜨기로 하고 이렇게 실 정리했어요. 네. 보이시죠? 여기 지금 빼뜨기 이렇게 기둥코 세우지 않고 우리가 나선형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한 단에 약간 이 단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오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싹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근데 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한번 이런 이제 심플하게 좀 챙 끝단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주의하실 점은요. 요 마지막 단 빼뜨기 요거 할 때 너무 당겨 뜨면 요 챙이 또 전체적으로 오므라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므라들지 않게 좀 힘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네 마지막 단에 약간 조금 더 힘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카페 바지 같은 이런 실은 지금 저는 와이어 없이 마무리를 요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처지지 않아요, 이 실은요. 근데 뭐 다른 실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챙이 넓어지면 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에 새 거일 때는 또 괜찮은데 좀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종이 이제 실이 음 좀 힘이 없어져서 아니면 세탁 후에 그럴 때는 좀 빳빳한기가 없어져서 처지잖아요. 그럴 때는 끝단에다가 와이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와이어 넣는 방법은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 비치 플로피 햇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비치 플로피 햇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와이어 놓고 뜨는지 아주 단순한데요.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도 어떻게 와이어 넣지 이제 궁금한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자에 챙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마음에 드는 모자를 이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서에는 이제 넣지 않았는데 아주 단순한 프릴챙 뜨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프릴은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긴 해요. 네, 프릴이 처음부터 주름이 확 잡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잔잔한 프릴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만 넣어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퍼지면서 서서히 프릴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도안을 만들어야 되기는 하는데 가장 쉽게 프릴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챙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에서 표시링도 필요 없어요, 이때는. 첫 번째 단 챙의 첫 번째 단에서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코를 들려 보세요. 네. 이제 무조건 두 배로 하면은 너무 심한 프릴이 되고 챙이 무겁거든요. 그렇게 말고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단만 뜨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네, 적당한 프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뜨면 됩니다. 그러면 좀 아이들 모자 좀 귀여운 느낌의 적당한 프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플한 모자, 다양한 모자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에는 좀 더 또 다른 이제 무늬뜨기를 또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